삶의 끝자락, 인간이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 유언에는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 신념과 가치관, 나아가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언은 모두 뜻깊습니다. 부자든 아니든, 성공을 했든 못했든, 천수를 누렸든 아니든 말이죠. 고독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쾌활한 웃음이나 우아한 기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마지막 한마디는 숭고했습니다. 조선의 국군이 달린 임진왜란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전장, 노량해전. 병사들이 동요할 것을 걱정한 충무공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순신다웠습니다. 이렇듯 삶의 마지막 순간, 인간은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 삶을 마무리합니다. 유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고대 로마의 명문가 스키피오 가문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습니다. 아프리카누스라는 이름은 아프리카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던 한니발을 아프리카 자마에서 격파했던 승리를 기념하여 붙여진 칭호입니다. 로마군을 이끌었던 스키피오는 이 전투를 통해 한니발이 지휘했던 카르타고와의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를 했다고도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지옥과도 같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스키피오도 정계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30대의 이른 나이, 수많은 공적을 쌓아 대중의 인기를 얻은 스키피오는 정적들에게는 불편한 눈엣가시였을 뿐이니까요. 결국 정적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쫓겨나듯 원로원을 떠나던 스키피오는 그가 전쟁에서 구원해낸 조국 로마를 향해 외쳤습니다. 배은망덕한 조국이여, 그대는 나의 뼈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마이클 잭슨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션 중 하나입니다. 팝의 역사는 그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무리가 없죠. 마돈나, 저스틴 비버, 비욘세. 이외에도 수많은 뮤지션들이 마이클 잭슨을 존경하고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 뮤지션들의 뮤지션인 마이클 잭슨이 1982년 발매한 스릴러는 6,600만 장이 넘게 팔리면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Heal the World, Black or White와 같은 노래로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는데 사생활 논란이 있었던 1993년에도 마이클 잭슨을 인간 그 자체로 존경한다는 여론조사 응답 비율이 62%에 달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팝스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화려한 무대와 달리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역사상 최고의 뮤지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쇼를 떠날 때 내 생에 본 적 없는 최고의 쇼였다고 말하기를 바라. 마이클 잭슨은 무대에서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었고 최고의 쇼로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 히틀러. 전문가들은 히틀러가 자살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를 동맹국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죽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제2차 세계대전의 폐색이 짙어지자 무솔리니는 연인인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중립국 스위스를 거쳐 스페인으로 망명하려던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연인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무솔리니에 대한 군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설명하기 괴로울 정도로 끔찍하게 그의 시체는 훼손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솔리니가 주유소 지붕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틀러가 자살을 결심했다고 전합니다. 히틀러는 측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뒤 러시아의 밀랍 박물관에 전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시신은 화장해 영원히 발각되지 않게 하라. 히틀러는 죽는 순간까지도 끝끝내 악마였습니다. 단번에 고통 없이 죽고 싶었던 그는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면서 동시에 권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쏘았는데 애지중지 기르던 강아지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그 효과를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성우라는 직업이 본업이 되기보다는 배우가 되기 전 거쳐가는 관문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세용 성우도 처음에는 배우를 꿈꿨다고 하죠. 우연히 성우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아기공룡 둘리의 마이콜 역할을 맡아 희대의 명곡
라면과 구공탄을 남겼고 톰 행크스의 더빙을 전담하는 등 이름은 몰라도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짱구 아빠, 신형만으로 유명합니다. 나이에 비해 젊은 톤인 오세용 성우의 목소리와 짱구 아빠의 목소리가 찰떡이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개그에 치중하다가도 때때로 아버지로서 보이는 진중한 모습까지 멋지게 소화했다는 좋은 평가가 많았죠. 짱구에서 짱구 아빠 신형만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가족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오세용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강암 진단을 받고 성우로서 지독하게 힘들었을 상황. 오세용 성우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짱구는 꼭 마무리 짓고 싶다 였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말했습니다. 타임머신을 개발한다면 나는 전성기의 마릴린 먼로를 만나러 갈 것이다. 금발의 여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사람. 마릴린 먼로는 시대의 섹스 심벌로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금발머리와 백치미로 유명했지만 사실 금발은 염색한 것이고 누구보다 지적인 호기심이 컸다고 합니다. 연기에 대한 자세도 남달랐습니다. 말론 블란도,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등 명배우들을 배출한 뉴욕의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메소드 연기를 공부했는데 교장인 리 스트라스버그는 마릴린 먼로가 누구보다 진지했고 연기에 대한 의지와 사랑이 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가 그저 짧은 옷을 입고 푼수처럼 웃기만을 바랐죠. 마릴린이 똑똑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녀의 연기를 진지하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마릴린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영화로 만들면 배역을 맡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한 기자는 도스토옙스키의 철자는 아느냐고 비아냥거렸을 정도니까요. 1962년 8월 4일 마릴린 먼로는 36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망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인과 통화를 하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마릴린은 다시 봐요, 다시 보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챙겼던 마릴린 먼로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